2023년 8월 5일 오후 9시 57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은 84번째 시간 영화 엘리멘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좀 어색한데 게스트로 평소에 좀 오래 알고 지내던 오래됐네요. 동생이 와서 근데 이게 실제 그 선후배 관계로 오래 지냈는데 그렇죠. 오늘 존댓말 써야 되고 표준어 저 닉네임 불러야 되고 그래서 그거에 좀 어색함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뭐 잘 해볼 거고 일단 마이노님 자기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2m 조금 안 되는 우리 바오 형님의 넘버원 후배 마이너라고 합니다. 넘버원으로 얘기하기 넘버원 아닌가요? 너가 농구를 잘 못해서 농구 잘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승 경험 없으면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죠. 우승 경험이 없네요. 그래요.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말씀 많이 드렸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빌바오님 이렇게 하는데 네네. 바오 형님이라고 안 하면 둘이 때려버려. 바오 형님인가요? 바오 형 안 되나요? 형까지. 네. 바오 형 좋습니다. 바오님 하면 바오님은 거기서 방송 중단하고 거리감이 있죠, 안 그래도. 방송 중단하고 좋습니다. 뜨거운 시간 갖고 다시 뜨거운 시작합니다. 시간. 왜냐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계 맺게 한 그 동아리가 쉽지 않은 동아리라서 그렇죠. 쉽지 않은 동아리였죠. 네네네. 이 새끼가 나를 맘먹으러 든다고 생각하면 내가 좀 빡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뭐 수평적인 관계인 걸로 보이기만 하면 되지. 그렇죠. 요즘 또 수평적인 실제적으로 수평적인 관계를 허락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조용히 하고 저희 커튼 좀 쳐라. 커튼 좀 칠까요? 알겠습니다. 그 미리미리 좀 하지 그걸. 빨리빨리 좀 해라 커튼. 그거 내리면 돼 그냥. 네, 커튼 치고 왔습니다. 빨리빨리 좀 해라. 왜 말해야 됩니까 이런 거? 저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조금씩 느려지는 것 같아요. 참,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 저랑 농구 동아리 같이 했던 후배죠? 네. 일단은 자기소개 2m 안 되는 이런 또 재미도 없는 멘트를 좀 준비해왔네요. 근데 팩트 아닌가요? 팩트는 맞죠. 근데 별 의미가 없잖아. 의미가 굉장히 있죠. 근데 요새 너무 이제 수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재미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감각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재미있는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원래도 살짝 얼굴 믿고 가는 캐릭터죠. 예, 그거는 인정하시나요? 인정드립니다. 인정하시나요? 너무 좋네. 이러면 됐습니다. 오히려 군대 가기 전에 약간 내려놨을 때 좀 웃겼는데. 그런가요? 그때 이제 한창 형들한테 막 앵기고 친구처럼 하고 까불어 보라니까 막 그때 반짝 개그 전성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 이후로는 다시 이제 내가 이 얼굴 갖고 그렇게 처절하게 웃길 필요가 없다. 오히려 마이너스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사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근데 지금은 또 살이 많이 쪄가지고 요즘은 조금 침체기가 아닌가 여러모로 그래도 나름 하고 있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래도 기본 탈이 괜찮아서. 그렇습니까? 네네네. 은근히 또 이런 얘기하면 예전에는 형님 아니에요 이랬는데 요새는 그냥 다 좋대. 형님 요즘에 또 그렇게 인정 안 하는 게 또 멋입니다. 너무 겸손하면 재미가 없어요. 요새는 사람이. 이제 또 옛날보다 많이 망가져서 그런지 칭찬 들을 일이 많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이너님의 전성기가 있었잖아요. 전성기가 있었죠. 네, 그렇죠. 그 페이스북 알려드립니다. 페이스북. 장난 아니었죠. 네, 그 경영대 앞에 농구 코트에 농구 하는 애 중에 엄청 잘생긴 애 있던데 아시는 분 있나요? 했는데 경영대 앞에서 저를 모르면 사실 거의 간첩이었죠. 특히 많이 뻔뻔해졌네. 에브리타임 여러분 아시나요? 에브리타임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등장을 했었고. 이제 청취자분들 위해 설명을 드리면 에브리타임이라는 게 이제 대학생들 커뮤니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 청취자분들이 대학교 다닐 때는 없었던 거여서. 그렇습니까? 네, 설명을 드립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화제였죠, 그죠? 익명 게시판 이런 거.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상당히 네임드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많이 뻔뻔했어. 공부 많이 힘들어? 공부가 많이 힘들어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특별한 이벤트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미나야 커튼을 그 선풍기 앞으로 빼야지 그 선풍기 앞에 커튼을 치면 그 전력 낭비하는 거 아니냐? 잘하자 좀. 이거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서. 아니 그러면 선풍기를 또 앞으로도 빼놔야지 이제 커튼이 안 달라붙잖아 선풍기에. 앞으로 빼야지 커튼 앞으로. 잘생겼으니까 봐주세요. 씨발 뭐야? 컨셉 이상한가요? 아니 애가 이제 원래는 되게 괜찮았는데 공부하느라 좀 힘들다는 상황 좀 양해하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방송 참여하게 됐는데 소감이 어때요? 내가 힘주고 오지 말라 그랬는데 힘 너무 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제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엘레멘탈이라는 무비 우리 영화에 맞게 굉장히 딱 맞는 옷을 입고 왔어요. 어떤 옷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NBA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마이애미 히트라는 팀을 아실 텐데. 그렇죠. 낭만이 있는 팀이죠. 근데 마이애미 히트 여러 가지 유니폼 중에 네. 이제 하늘색하고 그쵸. 핑크색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맞습니다. 특별 유니폼? 그러니까 이 팀의 전통 그건 아닌데 따로 뭐 잠깐 나오는 스페셜 저지 같은 T 거죠. 에디션일 거예요 아마. 뭐 에디션 중에 하나. 네. 근데 예전에 마이애미에 웨이드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전설의 선수죠. 그렇죠. 마이애미 히트의 프랜차이즈 스타죠. 그렇죠. 근데 일부러 이제 웨이드가 이 영화의 주인공이 이름 웨이드니까. 맞습니다. 웨이드 선수의 이름이 박힌 저지를 굳이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녹음 전에 저한테 보여주면서 형님 저 이걸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러길래 마이노야 이렇게까지 힘줄 필요가 없다. 제가 이 방송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애정을 갖기에는 몇 개 안 들었잖아요. 대목이 아닌가. 그냥 영상에 우리 이제 이런 방송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우리 바오 형님에 대한 애정이 저를 이 옷을 입게 나오게 하지 않았나. 그렇죠. 네, 제가 많은 타박으로 키웠는데 제가 애정을 갖고 좀 물을 많이 줘봤는데 그렇죠. 애지중지하면서 화분처럼 뭐 영양분도 주고 물도 많이 주고 많이 잔소리도 줬죠. 하고 했는데 생각만큼 크지 않은 친구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뭐 되게 의미를 크게 기억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정도 아니다. 저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 실현을 안 해서 그냥 열심히 전수한 사람을 민망하게 만들었던. 농담 같죠? 아닙니다. 저는 바오 형님이 이렇게 직설적인 멘트 굉장히 사랑해요. 제가 이 형님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뭐 사실 사랑까지 합니까? 별로 데미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뭐 너무 이렇게 또 몰아붙이면 또 불편해하실 수 있으니까. 뭐 제 방송을 몇 번 들어보셨는데 어떻나요 소감? 저는 사실 우리 바오 형님의 영상을 처음 본 게 우리 리바운드 영상 아니고 팟캐스트. 팟캐스트 정정하겠습니다. 팟캐스트를 처음 본 게 우리 장항준 감독님이 리바운드라는 영화를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바오 형님과 저의 연결이 농구라는 스포츠에서 좀 비롯이 됐기 때문에 이 리바운드란 영화가 좀 더 저한테 뜻깊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새벽에 소주잔 붙잡고 농구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이니까. 네. 개인적으로 또 우리 바오 형님 말고 또 다른 제가 또 좋아하는 형님 한 분 더 나오셨던 게 기억이 남아서 공부를 하다가 지루해서 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오랜만에 좋아하는 형들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 기억이 생각나네요. 저희 이제 뭐 새벽 2시에 그죠? 모 중국집 2층에 앉아서 너가 씨발 이러니까 대회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이 마이노 이 친구가 비난의 화살이 자기한테 쏠리니까 그렇죠. 화가 나가지고 샷건을 쳤던 기억이 나네요. 폭주를 했었죠. 그 비난이 한 곳에 몰렸었는데. 네. 그렇죠. 이게 좀 순한 친구인데 그때는 좀 화가 났는지. 저를 비난할 수 있었나요, 근데? 저는 나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가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울분을 품고. 맞아요. 네, 그랬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뭐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사실 우리 바오 형님과는 되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을 것 많이 같은 네, 좋은 추억이 많죠. 네. 네, 액티비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았고. 그래, 우리 또 강변역의 추억도 있고, 뭐 강변도 그렇고, 뭐 외대도 그렇고, 뭐 많습니다. 예. 부끄러우니까. 그렇죠. 서로를 위해서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때는 나도 젊었구나라는 생각하게 되네요. 네. 30 즈음이었으니까. 젊었네요. 젊었네. 그래요. 일단은 이런 얘기 리바운드 재밌게 들었다. 네, 리바운드 너무 재밌게. 다음에 우리 JJ 아저씨랑 같이 해서. 전 너무 좋아요. 네,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은 영화로 한 번 더 불러주시면은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네, 그 JJ가 비싸가지고. JJ가 비싸지. JJ 그 아저씨가. 그분이. 섭외하기가 좀 힘드시군요. 말만 하면 좀 아픈 척하고 비싼 척. 그러신가요? 이게 대학교 때부터 유구한 전통이에요. 유구한 전통. 거기도 뭐 원만치 않은 왕자기 때문에 약간 이 왕자님을 모시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가끔 있어서. JJ가 제가 아는 그분 맞으시죠? 네네네. 리바운드에 나왔던 그분. 쉽지 않으신 분이죠. 네. 그렇죠.
나이 먹어도 여전해. 여전합니다. 그 형님은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그렇죠. 돈 많으면 또 아니, 돈뿐만 아니고 네, 그럴 자격이 있으신 형님이시죠. 자격 있다고? 네. 얘 아직 같이 안 다녀봐서 몰라. 그렇게 또 있어요. 또 사랑합니다, JJ 형님. 다 사랑한대. 그러니까 내가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래요. 뭐 진행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요. 네. 텐션을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텐션을 좀 낮춰서 가죠. 좋아하는 영화 취향 같은 거 좀 뭐 좋아해요, 영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요즘 유행하는 MBTI라는 게 또 있잖아요. 네. 바울필바님 제 MBTI가 뭔 것 같으세요? 관심이 없는데요. 관심 혹시 본인 MBTI 잠깐만. 난 알아요. 네, 엠프제입니다, 엠프제. 엠프제인가요? 네. ENFJ인가요? 네네. 왜요? 제가 놀랐던 게 제 여자친구가 지금까지 다 엠프제였어요. 엠프제 많이 1%밖에 안 맞아요. 없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1%? 지금까지 제가 썸을 탔던 친구랑 사귀었던 친구 전부 다 엠프제였거든요. 제가 빌바오 형님한테 끌렸던 이유가 또 여기 있네요. 제발, 새길로 좀 빠졌었는데. 억텐 좀 하지 말아라. 진짜예요. 근데 이건 그래요? 좀 깜짝 놀랐네요. 너는 뭔데요? 저는 ENFP입니다. ENFP? 네. 저는 ENFP예요. ENFP 친구들 있으면 저는 재밌어하는 편이에요. ENFP가 재밌으니 대가리 꽃밭이라고 하죠. 네. 저랑 대가리에 이제 꽃밭. 대가리에 꽃밭이 있다? 네. 그런 의미로 말을 하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제가 ENFP라서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취향이 다양해요. 저는 이렇게 가리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딱히 가려서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근데 재밌게 승부 보는. 앞에서는 되게 유약한 남자잖아요. 저는 또 승부 앞에서는 유약하지 않은데요? 남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네. 저는 승부가 있을 때는 또 확실하게 합니다. 그래요? 네. 자기 방어 논리가 아주 세졌는데. 저는 장난 없죠. 근데 ENFP. 네, ENFP. 그래, 연애는 해라. 뭐 공부를 하고 있냐. 공부를 이제 결과가 좋았을 때 좋은 여자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공부 안 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맞아요. 네. 지금까지 만났던 친구들 다 좋은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네.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NFP. 네, ENFP. ENFP 약간 저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MBTI가 그렇게 중요하니? 저도 사실 잘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게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규정을 짓고 하는 게 달갑진 않은데. 4가지로 규정하는 영화도 있는데요. 그쵸. 오늘 또 그런 영화를 또 저희가 리뷰를 하네요. 근데 이게 또 얘기를 들으면 다 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또 공감이 가는 MBTI가? 부분도 예. 그래서 되게 좀 괜찮았던. 나는 그런 생각도 해요. MBTI가 이미 여러 번 그 테스트를 해보면은 그래도 2개, 3개 안으로 좁혀지잖아요. 그쵸. 계속 검사해서 똑같은 게 나온 사람도 있고 많아봤자 2개, 3개 안에 맞습니다. 정해지는데 그 틀에 나를 맞추지 않나. 맞아요. 혹은 아니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뜨는 것 중에 요게 좀 괜찮다 싶으면은 그걸 하나 골라서 거기에 그쵸. 자기 자신을 맞추는 건 아닐까? 네네.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엠프제 설명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엠프제 좋아요. 그래서 엠프제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엠프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자기 그쵸. MBTI가. 예를 들어서 욕을 좀 많이 먹는 그런 몇 가지 거 있잖아요. 너 T야, 너 T가 막 90% T발, 이상. C야 이런 약간 그런 거요? T발롬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나는 근데 내가 검사해보니까 T가 90%야. 네. 80% 이상이야. 네. 근데 남들한테 얘기할 때는 나 그냥 F다. 이렇게 일부러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네네. T라고 하면 또 선입견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또 이게 하나의 또 뭐랄까요? 이게 안 좋은 것도 많지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 표현하는 수단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자기 명함같이 이렇게.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서로 맞춰갈 수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오히려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은 게 예전 같았으면 그냥 MBTI 갖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안 드러내도 되는데 맞아요. 오히려. 네네. 근데 MBTI 없으면은 무슨 일 하세요? 나이가 그쵸. 어떻게 되세요? 이런 걸 말하면서 대화 주제를 꺼내야 되실 수 있는데. 그렇죠. 아이스 브레이킹. 그걸 안 하고 그냥 MBTI로 얘기하면 오히려 불편함 좀 덜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름 장점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공부하고 나서부터 MBTI 얘기할 사람도 거의 없었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주워들은 겁니다. 공부 그만해라. 그냥. 나와 놀아. 그냥. 열심히 하라고 응원을 해주셔야죠. 그 밖으로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영화 뭐 좋아하냐고 물어보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저는 가리지 않고 다 본다. 뭐 로맨스면 로맨스, 호러면 호러, 뭐 지브리, 오늘 이제 다룰 픽사, 디즈니 이런 애니메이션 영화들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그러면 모두의 친구는 아무에게도 친구가 아니다라는 이런 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장르가 딱히 없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런 영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저 스스로도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이게 저니까 뭐 다 뭐 좋고 싫음이 사실 딱히 이렇게 막 엄청 호불호가 분명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웨이드처럼 맞아요. 본인도 나는 무조건 웨이드 같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하시더만요. 아까. 무조건이라고 하진 않지만 되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내 말에 토를 좀 많이 다네요 요새. 많이 컸다 너. 저도 28살입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네, 제가 존중 드립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뭐 특별한 그건 없다. 네네. 근데 약간 애니메이션은 좀 더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사실 일단 뭐 슬램덩크 뭐 도배를 해놓고 슬램덩크는 뭐 사실 거의 바이블이고. 네. 제가 사실 뭐 어울리지 않게 되게 애니메이션을 좀 좋아하긴 해요. 덕후잖아요, 약간. 덕후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되게 약간 감성이 좀 풍부한 편이라 ENFP답게. 그래서 그런지 되게 지브리나 뭐 이렇게 픽사, 디즈니 이런 영화들. ENFP 아니고 INFP야? ENFP. 근데 INFP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E와 I는 제일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거니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요새는 또 좀 I로 가는 거야. 네, 맞아요. 다시 사회활동하면 또 E로 가겠네. 네. 또 여기서 나오는 또 웨이드가 약간 INFP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애가 이제 대바라지진 않았으니까 좀 그렇게 좀 이렇게 서로 안으로 상처받고 이런 것도 좀. 네. 그래서 나 INFP인가 그런 생각 좀. 근데 E와 I는 왔다 갔다 해요. 맞아요. 네. 저도 바뀌는 게 하나 있으면 E랑 I만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 뭔가 되게 감동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감동을 많이 받고 그 안에서 뭔가 조금 의미를 찾기도 하고. 감성이 자극을 받아요? 네네. 20대 후반인데도? 네. 아직 젊다는 증거겠죠? 아니, 아직, 그냥, 온실 속의 화초로 자랐다, 이렇게 보고 싶네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은 온실 속의 화초로 자란 사람이다라고. 아니, 지금. 너만 비판하고 싶어요. 아닙니다. 저도 온실 속의 화초가 너의 삶의 계절 제가 알잖아요. 상당히 좋은 온실 속에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그쵸. 저는 제가 산 세계에서만 보니까 또 그렇게 제 3자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대 후반까지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사람에 대한 상당한 디스리스펙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 저 얼마나 파란만장하게 20살 이후로. 네. 맞아요. 또 그런 혼자 부분을 나와 또. 살면서. 고독을 씹으면서. 맞아요. 제가 또 그래서 바오 형님을 또 좋아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제가 가지지 못한 거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굳이 가지고 싶진 않은데. 간접 경험하는 거죠. 간접 경험만 하고 싶고, 내가 없는데 저 형이 갖고 있는 그게, 내가 없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그게 부럽진 않아. 요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가끔은 부러울 때도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그래도 장난이 그렇죠. 있지 않게. 저는 친구가 어릴 때는 나를 우러러보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지금 그런 아우라는 개도 없이 어느 바람과 함께 사라졌죠. 그럴 리가요. 그래요. 좋아요. 오늘 워낙 친한 관계다 보니까 얘가 계속 이렇게 퉁퉁 튀는데, 굳이 맥락을 잡아보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요새 청취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새끼가 약간 좀 놓고 하는구나를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엘리멘탈 우리 마이너님이 골라왔는데, 왜 골랐어요, 이거? 꽉대꾹. 제가 이 영화를 왜 보게 됐는지 계기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TMI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TMI 좋아들 하세요. TMI 좋아하시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사귀었던 여자친구 때문에 입었던 상처? 어떻게 휴지 뽑아줄까? 오늘 또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술도 좀 들어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자친구 때문에 이 영화를 보는 게 두려웠다면서요? 사실 이 영화라고 이 영화가 아니라 사실 로맨스 영화. 그러니까 이 엘리멘탈 영화도 어떻게 보면 사실 로맨틱 코미디 같은 영화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의 로맨스는 오직 그녀밖에 없습니까? 저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인원들은 다 스쳐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들 썸은 타잖아요. 예. 근데 썸이랑 또 이렇게 나 오늘부터 1일이야 하고 해서 사귀는 그런 연애? 그런 연애랑은 또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부터 1일이야 하고 사귄 연애는
25살 때 만난 그 친구 이외에는 아직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뭔가 처음이었던 그 친구 때문에 되게 오래 만나기도 했었고,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네요. 1년 반 정도니까. 그때 마이너님을 기억해 보면 네. 되게 설레했던 표정이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런가요?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건 남들이 봐도 티가 나는 정도였어요. 맞아요. 좀 주책이었죠. 그렇긴 했죠. 네. 뭔가 그런 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반작용이 좀 세지 않았나. 그래서 너무 깊이 살아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헤어진 것도 사실 여러분들 2021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어요. 그게 사실 생각보다 진짜 TMI를 쌓아버리네. 그쵸. 뭐, 아니, 전 사실 뭐, 이런 경험이 저를 이 영화로 이끌게 만든 거니까 네. 솔직히 얘기를 하고 싶었고. 네네. 그러니까 누군가 사실 별거 아닐 수 있었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저한테는 되게 최악의 하루였었거든요. 최악. 정말 그만큼 트라우마도 강했었고 가장 행복할 거라고 믿었던 날에 그쵸. 헤어졌으니까. 왜냐면은 2020년의 크리스마스는 저한테 최고의 크리스마스였거든요. 그 친구랑 같이 했었던. 즐거웠나 봐요? 네. 굉장히 즐거웠죠. 왜 즐거웠는지 얘기야 그게 재밌지 않을까요? 뭐 여러모로 즐거웠다. 여기까지 할 수 예, 있도록 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었었고 뭐 그러한 상처 때문인가? 그 로맨스라는 그런 인간 남녀 둘이서 어떤 진한 감정을 나누는 거를 제 눈으로 보는 게 되게 좀 마주하기가 되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흉터를 건드리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뭔가 뭐 저는 또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고 뭔가 그런 감정의 폭이 큰 게 저한테 좋지 않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로맨스 영화를 되게 보고 싶었던 적도 많았고 또 개인적으로 로맨스 영화도 되게 좋아했는데 그 영화를 되게 보기 두려워했었는데 뭔가 이 엘리멘탈이라는 캐릭터 되게 귀엽잖아요. 둘이서 네. 나오는 캐릭터들이 나오는 로맨스 영화는 괜찮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빌미로 해서 이거를 계기로 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해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의미로. 네, 맞아요. 그래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요. 일단 뭐 그런 얘기는 뒤에서 또 해보도록 하고 영화는 뭐 피터선 감독 피터선 한국계라고 하죠. 그래서 네네. 한국계였던 게 영화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것도 뒤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네. 나는 이게 놀랬던 부분은 이게 600만이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이거 의미가 개봉 있었죠. 초반에 봤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뭐 잘 만들었고 재밌게 봤지만 다른 어떤 대단한 애니메이션들에 비하면 네네. 좀 범작이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뭐 코코나 소울이나 네네. 뭐 인사이드 아웃이나 뭐 겨울왕국이나 겨울왕국을 재미봤다는 거 아닌데 이제 흥행 차원에서 그렇죠. 그거에 만큼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지금까지도 상영을 하고 있네요. 거의 2달이 지났는데 맞아요. 600만을 돌파했습니다. 빌바오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엄청 막 뜻깊은 영화는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다른 애니메이션들 좋은 걸 많이 봤어서 그런지 신선함이 좀 덜했다는 생각이 이 정도의 있어서. 반응이 올 줄은 모르셨다. 내가 볼 때는 그냥 평범했는데 이 정도까지 인기인 줄은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나라 관객들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신뢰가 되게 높구나. 되게 어느 정도 네, 만족만 맞아요. 되면 되게 많이 봐주는구나. 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래서 너의 이름은이나 너의 스즈메 이름은 문단속이나 그런 것도 사실 되게 흥행 잘 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지브리 작품도 보면 흥행 잘 되는 편이고. 지브리도 정말 최근에 잘 뭐 안 됐었죠. 나온 지 좀 됐지만. 맞아요. 다음에 뭐 디즈니 아까 뭐 잠깐 얘기했던 뭐 겨울왕국이나 뭐 코코도 그렇고 뭐, 예. 업도 그렇고 네네네. 뭐 픽사 거는 되게 거의 흥이 다 된 것 같아. 맞아요. 웬만하면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얘기거리도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되게 많은 이야기거리를 되게 제공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픽사 영화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아동 청소년들만 좋아해서는 이 관객 숫자가 안 나오고 절대 그럴 수 없죠. 당연히 어른들도 재밌게 봐야 이 스코어가 나오는 건데 네네. 분명히 이제 이 잘 만든 애니메이션에 대한 선호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분명히 그 시장이 또 그리고 굉장히 많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왜 600만이 넘어갈만 했는지는 또 이제 깊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뭐 약간 잠깐 얘기했지만 뭐 어떻게 봤는지. 저는 비교적 엘리멘탈 영화를 되게 최근에 봤어요. 되게 끝물 마지막 차를 탄 사람인데 지지난주쯤 봤죠? 네 맞아요.
제가 사실 영화를 이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영화관에 없으니까. 가서 보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 영화는 되게 뭔가 영화관에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보게 됐는데 처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로맨스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봤지만 이 영화가 되게 흥행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 이미 영화를 보기 전에도 알고 있었고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그게 이래서 흥행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최근에 그런 갈등? 되게 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사회적인 갈등이 요새 많이 부각이 네, 되죠. 젠더도 그렇고 되거나 최근에 또 문제가 많이 되는 우리 서희초, 뭐 학생, 교사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갈등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굉장히 팽배해져 있는데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이러한 갈등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한테 되게 하나의 좋은 메시지를 던져줬기 때문에 전 이 영화가 되게 흥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더해서 아까 우리 바오 형님께서 이 영화가 피터손이라는 우리나라 한국 사람 한국인이 감독을 해서 만든 영화라고 했는데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되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범작이라고 봤었는데 네.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거는 그 한국인의 감성을 건드리는 게 뭔가가 있었던 것 같긴 하네요. 네,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또 나중에 얘기해보죠. 뭐 그렇게 봤다? 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비슷했지만 그냥 평범하게 봤어요. 네,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뭐 특별히 대단할 게 없었다. 제가 좀 그저 그랬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이 세계관이 너무 직설적인 비유였어서 그렇죠. 그냥 껍데기만 바꾼 정도. 오히려 그잖아 사실. 그냥 인간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 사람들이 뭐 다른 특성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외면만 사실 바꿨을 뿐이야.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좀 인사이드 아웃이나 소울이나 이런 거에 이 세계관이 갖고 있는 어떤 깊음이나 복잡함에 비해서는 너무 단순하지 않아? 우리 너무 생각이 단순했다. 들어서 저는 네. 그런 재미를 기대하고 갔는데 네네. 그런 재미가 덜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겠다. 이야기 구조도 너무 우리가 흔히 아는 이야기 구조고 그 구조대로 결말이 났고 했기 때문에 뻔한데? 그래서 이거 뭐 적당하게 좋아하지 않을까 했는데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좀 의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되게 동의를 많이 하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조금 진부한 이야기 흐름이었던 거는 맞아요. 진부하죠. 네, 그 남녀 서로 맞지 않은 남녀가 티격태격하고 또 결국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되게 좀 저도 보면 진부한 장면들이 오랜만에 보는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볼 수도 있고 물론 남녀가 그쵸, 레벨이 많이 밸런스를 맞췄지만 네네. 큰 틀 보면은 옛날에 많이 보던 고스토리의 맞아요. 줄기죠.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껍데기만 너무 그냥 물과 불, 사원소 이렇게만 해놓고 너무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오히려 저는 그렇게 진부한 뭔가 스토리, 그 흐름 속에서 되게 그거를 풀어내는 방식 자체는 되게 신선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가 신선한데요? 그냥 그거를 전개하는 뭐 시각적인 거나 아니면 그걸 표현하는 방식. 불꽃 네, 맞아요. 꽃 그런 것도 얘기도 그렇고. 있고 음악. 아니면은 뭐 물 속에서 그러니까 물에 못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걔 여자 친구 이름이 뭐죠? 엠버 아닌가요? 엠버 맞아요. 네네. 엠버가 물에 못 들어가는데 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네. 만들어주는 그 꽃 찾으러 갔을 때 저도 그 부분은 엄청 감명 있게 봤었거든요. 그런 연출 자체가 되게 조금 흥미로웠던. 네. 그리고 저는 유리로 해서 그 부분도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명장면이었죠. 물과 불이 네네. 같이 맞댈 수 있는 방법은 그 둘 다 견딜 수 있는 유리를 찾음으로써 그 방법을 찾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 그 부분도 되게 좀 의미가 있었다. 그거는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물과 불이 공존할 수 없잖아요. 닿으면 증발해버리는 그쵸. 관계고 뭐 물이 더 세면 불이 꺼져버리는 요런 관계인데 네. 공존할 수 없는 성질의 것들이지만 방법을 찾으면 찾을 수 있다라는 거지. 저는 그게 사랑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여진 건 유리지만 네네. 실제적으로는 그건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되게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뭔가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났을 때 정말 안 어울릴 것 같고 뭔가 만나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결국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되게 좀 감명 깊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정말 어울리지 않을 것들도 어울리게 하는 힘이 있다. 네. 뭔가 진부하지만
되게 그 표현 방식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비주얼적으로는 이쁘게 보였죠. 네. 비주얼적으로도 그렇고 그 맞습니다. 표현 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진부한 것도 이야기는 사실 진부한데 네. 근데 그게 이제 이쁘고 귀엽게 표현이 됐고 네. 또 그 캐릭터 디자인 같은 것들이 상당히 캐릭터들도 너무 매력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매력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애정이 생기니까 관객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가 좀 뻔해도 재밌게 봐주지 않았나 하는 맞습니다.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사랑이 중요한 거죠라고는 사실 너무 흔한 메시지잖아 사실. 그렇죠. 너무 신선할 것도 없죠. 흔한데 잘 먹히죠. 잘 먹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캐릭터에 대한 호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인용을 해주는 것 같아요. 용인해준 것 같은. 캐릭터들이 되게 개성 있고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주제들이 되게 잘 살지 않았나. 빌더는 낭만이 없어. 낭만이 없네, 낭만이 없어. 그 얼마나 낭만이. 그러면 이제 물, 불, 흙, 바람 이렇게 나오는데 네, 맞아요. 그거를 이제 현재 존재하는 인종에 연결이 된다면서요? 네, 저도 그렇게 사실 이 뭔가 인터뷰 팟캐스트를 하면서 네, 저 나름대로 되게 많이 찾아봤었는데요. 그 불이라는 속성 자체가 이제 감독 우리 피터송 감독님 자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아시안 계통 사람들, 다음에 우리 흙 속성의 것들이 유대계 사람들을 네, 이제 표현한다고 많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흙으로 나오는 분들이 이제 전문직 공무원 그쵸. 이런 걸 많이 하니까 맞아요. 유대인 분들이 그런 거 많이 하죠. 네. 그다음에 공기. 공기.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되게 운동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스포츠 경기 하는 거. 네, 그 근데 농구 그게- 같은 스포츠를 하는 것도 결국 보면 다 공기란 어.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운동 능력이 뛰어난 흑인. 그러니까 중력에 잘 저항하는. 네, 어, 그거를 좀 의인화했다라고 생각하고 어.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은 우리 영화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웨이드가 굉장히 좋은 집에 살거든요. 네. 그리고 생김새 자체도 굉장히 서구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약간 백인을 묘사했다. 투명하니까. 네. 어. 그런 분석이 있었던 것으로 네 분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요거 비유가 너무 직설적이어서 아, 거기서 네네. 좀 깨더라고. 오히려 그 머리 깨졌구나. 스타일도 보면 네. 이제 백인 남자애들 머리 몰백하는 그런 스타일. 아, 네네네. 그런 게 연상이 되기도 하고. 네. 어제 저는 저희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해졌다는 게 아니고 어떤 한 분이 이제 분석을 하신 건데 뭐 그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그래 뭐 그렇다는 다르게 하면 거죠. 또 네. 네. 그렇죠. 네. 그냥 그렇더라도 그래. 그래 뭐 그런 쪽이구나. 그냥 뭐 그냥 나는 이 영화 그렇게 타기 할 얘기 별로 없더라고. 나는 그랬어요. 예. 그냥 그 뭐 비유를 그렇게 해석할 것도 딱히 없고. 그래요. 그러면 사랑의 힘을 어떻게 한번 느껴본 기억이 있어요? 그 아까 그 여자친구? 저는 사실 그 사랑이라는 게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그 전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까지 사랑을 잘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실감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문학이나 아니면 노래나 이런 것들 되게 사랑 얘기가 많잖아요. 아 많죠. 되게 낯간지러운 사랑 얘기. 그렇죠. 거의 다 뭐 사랑 얘기지. 네.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사실 되게 와닿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이니까. 그래서 되게 어떻게 좀 바보 같잖아요.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보면 되게 좀 바보 같거든요. 저는 좀 그렇게 느꼈는데. 아 그래? 네. 왜? 뭐 그게 바보 같아? 그러니까 좀 괜히 좀 헬렐레거리고 약간 나사 하나 빠진 것처럼 좀 그렇게 노래 자체도 되게 낯간지럽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저는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썸을 탔던 친구들도 있었지만 한참 연애에 관심 많은 나이였는데 왜 그랬대?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알게 모르게 거기에 대한 조금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 뭐가 네. 두려웠어요? 뭔가 나랑 정말 딱 맞는 친구랑 만나고 싶다. 뭐 결혼할 것도 아닌데? 근데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책임감이 좀 센가요? 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뭔가 좀 제가 그런 공부에 대한 욕심이 어줍지 않게 있었어요. 공부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치고. 뭐 적당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하고 좀 더 잘했어야지. 그쵸. 더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 정도의 열정을 보였으면 더 잘했어. 그래서 아직까지 공부를 하고 있네요. 바보. 그래서 이거는 뭐 사족이고 그래서 그랬었는지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연애에 한눈 팔면 안 되겠다. 라고 연애를 사치처럼. 네, 좀 그래요. 근데 연애를 사치라고 몰아가는 어른들의 말들도 많죠. 그니까요. 그 좀 되게 나중에 나이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후회가 되게 많이 되는데. 근데 그때 되면 또 취업하면 할 수 있다. 또 그래요? 결국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가 25살에 처음 연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얘를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와, 이 좋은 걸 내가 왜 안 했을까? 남들은 10대 후반 때부터 하던 걸. 네. 그래서 진짜 막 진짜 미친놈처럼 막 후배들 만나면 야, 너 무조건 연애해라. 시간이 너무 아까워. 이런 말 막 엄청 하고 다녔었거든요. 연애를 안 하고 보냈던 시간들이 너무 네. 아깝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좀 모자란 게 보이는 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문학이나 노래들이 사랑을 한번 하고 나니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제가 성장했네. 성장했죠. 근데 그 전에 그럼 수많은 어떤 음악이든 영화든 소설이든 이런 것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좀 느껴졌겠네. 제 얘기가 아닌 것 같았죠.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 너무 과장한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여자친구랑 크리스마스 날 헤어지고 노래란 노래를 엄청 찾아 들었었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별을 했다면 우리 데이식스의 예뻤어를 꼭 들어보시길 추천해요. 뭐 그 노래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른 많은 노래들이 있겠지만 데이식스 JYP 소속. 네, 맞아요. 데이식스 예뻤어 정말 최고입니다. 최근에 그 검나피장 작곡한 멤버가 있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건물사에 피어난 장미 몰라요? 그거를 데이식스가 작곡했나요? 멤버 중에 한 명. K 무슨 K 있는데? 모르겠어요. 0K 몰라요. 아무튼 전 노래만 엄청 들었어가지고 알았어요. 그거랑 뭐 카더가든 노래 정말 좋습니다. 네. 아무튼 그랬었다. 하던 말던. 네, 하만 가돈. 칼등강도. 네. 갑자기 그래. 막 이별하면서 그거 많이 들었어요? 네, 많이 들었어요. 귀엽다. 네. 귀엽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해도 그때 제가 굉장히 귀엽다. 잘했어요, 근데. 네. 좀 늦은 편이긴 했지만 그때라도 안 했던 게. 네. 되게 잘했어요. 지금 굉장히 힘든 과거였지만 그걸 통해서 제가 되게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해보기 전에 저랑 지금의 저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엘레멘탈을 볼 때 네. 그 뻔한 보이는 메시지도 네. 더 와닿았구나. 그렇죠. 사실 굉장히 주옥 같은 대사들이 많았거든요. 형님은 어떻게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대사가 굉장히 정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너랑 안 될 수 있는 이유가 100만 가지인데 그래도 난 네가 너무 좋다. 그러네. 네. 물과 불이니까 뭐 안 될 이유 찾으면 뭐 한두 개도 아니죠. 맞아요. 그럼에도 그 이유보다는 네. 너를 좋아하는 그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되게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 전 여자친구를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저랑 안 맞는 정말 안 어울리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 친구는 먹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굉장히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친구는 백화점 쇼핑하고 안에 있는 걸 좋아하는 친구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하지 포용적인 그러니까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사람인데 그 친구는 굉장히 웨이드 같은. 네, 호불호가 굉장히 분명한 친구였고 되게 좀 그 친구도 말하지만 스스로를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저는 굉장히 그 반대거든요. 우유부단하고 그냥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게 좋고 그렇게 서로 안 맞는데도 그냥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좋은 시간도 많이 보냈었고 포용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나 보다. 사랑하니까 또 그랬던 것 같아요. 맞춰주려고 노력 네. 많이 했구나. 뭐 저도 힘들었죠 사실. 안 맞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반하는 것들을 계속 안 했던 행동들을 해야 되니까. 그 친구도 뭐 저한테 맞춰주느라고 나름 고생했겠지만 저도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뭔가 그런 것들이 엘리멘터를 보면서 되게 그 시간들을 되게 추억할 수 있게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 영화처럼 네. 맞추려고 하면 끝까지 맞추려고 하면 맞춰진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헤어진 이유가 그 친구도 저한테 말하길 안 맞는 것 같아서 헤어졌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맞출 수 없네. 엠버랑 웨이드도 네. 서로 맞추려고 노력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 관계가 유지될 거고 네. 그 둘은 아예 속성이 다른 인간이기 때문에 그쵸. 그 노력이 조금만 덜해지면 네. 금방 끝나는 관계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멘터리 영화를 보면서
엠버랑 웨이드랑 굉장히 잘 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네. 그 끝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힘든 길을 선택한 걸 수도 있어요. 힘든 길을 선택을 했고, 그러니까 웨이드가 네. 사실 포용해주는 편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엠버는 막 자기 좀 성격대로 불같죠. 막 정말. 팍팍 튀고 즉흥적이기도 하고 막 네. 성격 못 참고 그런 건데 그 웨이드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주는 맞아요. 그쪽이잖아요. 근데 그럼 결국엔 선택은 웨이드가 하는 거란 말이죠. 엠버는 웨이드 좋아하지만 안 맞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접은 사람인데 네. 그걸 웨이드가 가서 설득해서 돌리는 거잖아. 네네. 그럼 결과적으로 웨이드가 조금만 노력을 덜 하게 되면 네. 그 관계는 금방 깨지는 관계라는 거지.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는 게, 어. 또, 나중에는 엠버가 웨이드를 더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관계가 바뀔 수 있죠. 맞아요. 뭔가 뭔가, 약간, 이런 비유는 좀 그렇지만, 이효리와 이상순 같다? 라는 비슷하네요. 생각도 되게, 비슷하네요. 예, 네. 많이 들었어요. 포용적인 남자와 네. 좀 이렇게 그 폼 안에서 이렇게 하는 분, 그걸 잘 알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또 고마워해주는 관계. 네. 그런 관계들 많죠. 뭔가, 엠버랑 이효리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제가 이효리란 연예인을 잘 모르지만, 굉장히 전성기가 막 날개도 화려하니까. 아니었던, 네. 불 그리고 같은 톡톡 튀는 느낌이 사람이었다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효리 세대는 아니지. 네, 이효리 세는 아닌데. 네. 어쨌든 웨이드 같은 정말 이상순이라고 하면 뭔가 그쵸. 약간 바다 같은 느낌이잖아요. 되게, 무던하니, 네, 무던하고 뭔가 다 다 포용할 수 뭘 있을 것 해도 같은. 그냥 이렇게 지켜봐주는 네.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뭔가 제주도에서 정말 안 어울릴 것 같이 막 요가도 하고 정말 그렇죠. 뭐,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걸 보면은 어쩌면 엠버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나중에 영화 속에 묘사는 되지 않죠. 자기가 너무 불 같기 때문에 네. 물 같은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잘 어울리는 거고. 그러면 우리 마이너님은 불 같은 여자가 좋습니까? 근데 너가 좀 스스로 볼 때 물 같은 성격이라. 저는 굉장히 물 같은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농구할 때도 그렇게 흐물흐물. 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또 발끈하네. 그럼 우승을 했어야지. 그쵸. 우승을 못한 게 아직도 꿈에 나옵니다. 1점 차이로. 근데 제가 10년 제가 우승한 게 10년 전에 다 돼가는데 제가 10년까지만 하기로 했죠, 그죠? 네, 맞아요. 1년 남았거든요. 그런가요? 네. 지금 13개월 제가 당신을 우승으로 놀릴 수 있는 시간이 지금 13개월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하려고요. 와, 거의 한 정말 못해도 200번은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한 몇 년 안 했잖아요. 또. 그쵸. 코로나 기간 거의 안 맞아요. 했잖아요. 코로나 기간. 그러니까 오늘 좀 그냥 해보려고요. 1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언제 들어도 즐겁습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좀 했어야지 그거를. 맞아요. 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제가 음식점으로 치면 네. 간장게장 맛있게 담그는 법을 내가 레시피를 네. 다 써서 주고 시연까지 했는데 네. 근데 그 간장게장을 못 만들었어. 개들이 좀 안 좋았던 거. 그래? 네가 간장 개들이 약간 네가 상했어. 간장인데 애들이 좀 개가 안 좋은 애들. 개들이 좀 안 좋은. 그건 그럼 좀- 걔들 얘기 좀 청취해봐도 돼요? 개들은 또 이 얘기 안 듣겠죠. 걔들은 또 간장이 별로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들이 괜찮았는데 그 몇 마리가 조금 막 그러니까 아쉬웠다. 그 큐시가 안 됐구나. 네. 어떤 건 안 좋았는데 됐어요. 어떤 네. 건 너무 안 좋고. 맞아요. 퀄리티 체크가 안 그러니까 됐어요. 균등하지 않았다. 맞아요. 간장 입장에서 볼 때. 네. 어쨌든 알았어요. 13개월 나왔으니까 많이 해야지. 엘리멘탈에서 간장게장까지. 이런 개들이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좋습니다. 무슨 얘기했죠? 그래서 불 같은 여자가 좋냐라고 물어봤어요. 네, 맞아요. 포용해줄 거리가 나는 그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포용해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네. 오히려 포용해줄 만한 거리가 없으면 심심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좀 끌어안아주고 네네. 챙겨주고 싶은 거리가 없는 어떤 혼자 알아서 잘 사는 네. 캐릭터를 재미없어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거 챙겨주는 나를 보는 걸 스스로가 만족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챙겨주는 거거든. 이거 정말 공감합니다. 제가 진짜 아직도 되게 형이야. 많이 딱 알아보잖아.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그 여름에 제 여자친구가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으로 있을 때 제 학교에서 이제 일을 하는 친구였었는데 오늘 디테일 거의 다 까네. 뭐 어때요? 거의 제 제가 집에 있을 때 그 친구를 보러 자전거 타고 거의 저희 집에서 한 40분 50분 걸리거든요. 여름에 과일을 싸가지고 땀내 난다. 씨. 과일을 싸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자전거를 타고 그 학교 그 언덕까지 올라가서 근데 좋아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간 거지. 네, 이 친구가 너무 좋아하겠지, 근데 여친 행복해하겠지. 입장에서는 좀 땀 냄새 그러지 라고 않- 생각할 수 않았을까? 그러지 않죠.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던 걸로 저는. 감동으로 받았구나. 예. 그때는 사이가 좋았을 때였구나.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그 여자 친구도 너무 좋았지만 그래요, 맞아요. 그 사랑을 하는 그 저의 모습 아 그래, 그게 중요해. 그게 진짜 너무 그럼 사랑에 빠진 나를 그리워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나를 그게 먼저인 것 같아.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저도. 네. 솔직히 그 친구도 뭐 보면 좋겠죠. 근데 그때 저의 모습이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 그립습니다. 그 저는 순수했던.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 언제 만났는지 기억이 좀 흐물흐물하겠는데 네. 너는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연애를 하는 너를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한 애가 있었어요. 아 형이요? 아니 그 전에 만났던 여자 중에 아 형 전 여자친구. 걔가 네. 무슨 말 했냐면 아 맞아요. 네. 너는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네. 연애를 하는 나 자신을 그러니까 바로 너 자신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죄 지은 것처럼 죄 지은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을 들었거든. 그때 어릴 때였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연애의 출발은 그거 같아.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를 좋아하는 나 자신에 대한 만족이 있어야지 연애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 네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네네 알아요. 근데 그 친구는 자기를 더 좋아해줘야 되는데 네. 나를 좋아하는 너 자신을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그게 걔도 약간 비판하는 약간 좀 뾰루퉁한 느낌? 삐진 느낌으로 그 얘기를 했고. 형이 잘 못해주셨던 거 아닌가요? 그렇나? 네. 아 근데 어쨌든 그거랑 상관없이 나는 그 마음이 처음에 그 지적을 들었을 때는 내가 잘못했나? 아 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잘못이 아니야. 그 여자분한테 잘못했던 걸 수도 있죠.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 그쵸. 잘 헤어진 것 같아요. 뭐 그래요. 어쨌든 그런 그것도 제일 중요해. 그래서 어쨌든 뭔가 좀 투닥투닥대고 네. 그런 좀 나랑 안 맞는 느낌이 싫지는 않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랑 다른 느낌. 그러니까 뭐든지 중도적인 게 제일 좋겠지만 저는 뭔가 사실 되게 다 포용해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되게 피곤한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는 돼. 네 맞아요. 진짜 사랑에 빠진 그 시간은 돼. 네. 근데 결과적으로 길어지면은 그게 열정만으로는 안 돼. 좀. 그쵸. 그게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서. 나 스스로 먼저 지쳐가니까 네. 사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 같은 여자는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바다인 줄 알았는데 내과야. 중랑천? 그러니까 저희 집 앞에 있는 우이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높게 평가한다. 우이천 정도. 우이천 뭐 강북의 핵심 줄기인데. 우이천 작아요. 그래? 그거 그 정도는 해줄게요. 바다인 줄 알았는데 우이천이었다 아니야. 저는. 네. 근데 모든 인간이 사실 바다인 척하는 다 우이천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되게 찾게 되는 좋은 계기였어요. 그래 네. 연애를 하면서 자기 자신. 내가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 알게 되지. 네. 내 미천을 다 드러나게 되는 결국.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뭐 마이너 얘기를 들으면서 나의 연애는 어땠나 생각해봤는데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웨이드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 형은 웨이드랑 안 어울리죠. 의외로 여자애들이 날 챙겨주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막상 그렇게 잘 안 맞춰주는 편? 경상도 남자. 그건 상관없죠. 그건 또 스테레오타입을 씌우지 마시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 20대 내내 네. 저는 이제 혼자 고독하게 서울 생활하면서 고분분투하기 때문에 네네. 항상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죠. 시간도 없는데 돈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왜냐면 그 낮은 알바를 해서 알바의 시간 때문에 또 뺏기고 네. 근데 알바해봐서 돈이 얼마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품어주려고 마음이 있어도 내 여유가 없으면 그걸 못한단 말이야. 그쵸. 근데 그 여유가 없는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여유가 없게 이렇게 포용을 못 해줘도 네. 그래도 나를 좋아해주는 이해해줄 사람 수 있는 아니면 사람. 연애가 길게 안 가긴 했어. 20대 때는. 지금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네.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몰라요. 마음. 근데 나를 맞춰주는 사람과 하는 연애도 되게 불편하면서도 그게 익숙해지면 또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또 이기적인 나를 또 발견하게 되고 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생각해보면 나는 웨이드인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 형은 바오 형님께서는 엘리멘탈 영화를 보면서 떠오르는 여자가 없었나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로맨스가 없었나요? 그냥 예전에 여자친구 중에 잠깐 만난 친구 하면 생각났어요. 좀 그런 캐릭터가 한 명 있었거든. 뭐 엠버 같은. 그분과의 뭐 어떤 그 일화라든지 그런 게 생각나는 건 없으셨고. 아까 그 멘트 하나 기억해. 걔가 말이 생각났어. 생각나죠. 네. 되게 앙칼지죠?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영화를 보면서 본인의 그런 이성 친구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지 않았을까. 첫 방송인데 청취자한테 말 거는 새끼는 네가 좀 처음이네요. 그게 이 영화를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었던 볼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그런 재밌는 요소.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여러 박미새를 박미세요? 방송에 미친 새끼 스스로 자조적으로 표현을 하세요. 네. 제 방송에 출연했다가 네. 나 이제 방송에 미친 새끼가 된 것 같다. 네. 라고 스스로 인정하신 분이 몇 분 계신데 파이님도 계시고 JJ님도 JJ님은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하지 왕자니까 스스로 재밌다고 느껴도 내가 같이 방송하자고 찾아줄 때까지 먼저 말을 걸잖아요. 그분은 왕자여서. 네. 그냥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 네네. 항상 누군가의 제안을 받는 걸 좋아하지. 먼저 그렇게 제안하는 스타일 아닙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왕자한 거 무슨 느낌 알죠?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지.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항상 제안을 기다리는 스타일이에요. 하여튼 있어요. 파이님도 계시고. 네. 나사님도 한번. 나사님. 이거를 왜 해보니까 재밌는 걸 뭔지 알겠다. 너도 약간 그런 것 같아. 느낌이 옵니다, 지금. 되게 즐기고 있는 거. 저는 사실 여러분들, 전 교양 시간에 있어서 교수님한테 쇼호스트를 해보라고 제의를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잘하지. 그래서 지금은 공부하느라 좀 입단이 많이 죽었지만. 그러니까 너 아깝다 이런 걸 내가 얘기 많이 했잖아. 했었던. 굳이 그 옛날 직업에 목매지 마라. 너 정도의 왁구와 어떤 끼 같은 거 있으면은 해도 된다. 다른 일을 좀 더 프론티어적으로 좀 해도 오히려 잠깐 힘든 구간이 있을 수 있으나 더 크게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간이 우이참만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주변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야. 네가 세상을 좁게 보는 걸 수도 있어. 근데 이미 매몰 비용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저는 인생에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긴 인생에서 2년 정도 했네요, 지금? 1년 반 했어. 그러면은 괜찮아. 1년 반 정도는. 전 괜찮아. 재밌어요. 재밌어? 네. 그래요. 저는 TMI지만 감정평가사라는. 그런 것까지 굳이 좀. 왜 알고 싶어 하실 수도 있잖아요, 청취자분들께서. 너는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는 거에 대한 그게 깔려있구나. 나에 대해서 궁금해할 거라는. 그래요, 인정합니다. 인생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의 썰들 내가 들어보아하니. 네. 어딜 가나 인기가 많았을 것 같긴 해. 그럴 시가 본 적도 있고. 코멘트 하겠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요. 거기도 내가 하나 또 방송에 미친 새끼를 하나 또 발군해낸 것 같습니다. 이런. 네. 죄송합니다. 요거 잘라주세요. 네. 와, 대박. 속마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은 웨이드처럼 엠버를 끝까지 끌어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엠버도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일단 저는 일단 스타트는 웨이드가 먼저 끊었다고 보는 편이고. 그렇죠. 먼저 다가간 게 웨이드였으니까요. 근데 저는 웨이드가 마음을 조금 사그라들면 이 관계는 깨진다고 보는 편인데. 네. 근데 너님은 이제 웨이드처럼 그게 결혼을 했으면 이제 평생 그 작업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안 지치고 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점이 분명히 있는 걸 알면서도 내가 맞춰주려는 노력을 지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겠냐고. 정말 사랑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의 마음은 언젠간 식거든요. 그 뜨겁고 숭고했던 사랑도 언젠가는 사그러들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똑같은 상태에서 유지되는 거 없듯이. 저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네. 왜냐면 저는 마지막까지도 그 친구를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그 친구가 저를 안 맞다고 생각해서 차갑게 내쳤을 뿐이지. 저는 계속해서 그 친구를 만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이라도. 네. 근데 이게 사실 양쪽에서 쿵짝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 사랑이라는 게. 그렇죠. 네. 한쪽이 일반적으로 좋아한다고 해서 끌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요. 네. 정해진 건 저는 진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제 경험상으로는 마이너님의 생각이 틀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도 마이너님 나이 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결국 변하는 건 내가 변하긴 하더라고. 맞아요. 변하는 나를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어.
이미 나는 그렇게 나의 행동이 조금씩 변해가고 식어가는 걸 내가 느끼지만 이미 식어버린 마음을 다시 불태우는 건 내 스스로는 그건 자연스러운 건 아니니까. 그래요. 뭐 근데 그게 나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고. 그렇죠. 나쁜 건 절대 그러니까 아니죠. 식은 상태로도 유지가 될 수 있어야 맞아요. 되는 관계로 바뀌면은 그 관계는 오래 가겠죠. 네. 그래요. 근데 이런 아직도 이런 뭐 불멸의 사랑? 영원한 사랑? 불멸이라고 하면 너무 뭔가 하여튼 뭐 표현이 센데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네. 있어 보이는 게 그래도 뭐 좋아 보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아직 그 친구와의 연결고리도 뭐 생각해봐요. 그러고 싶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까? 한 번도 연락을 안 했습니다. 아, 저는 제가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요. 연락이 온 적도 없고. 연락이 온 적도 없고 어. 그럴 마음이 없어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뭐 새로운 이성을 만날 생각이 없고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사실 마음에 드는 친구는 있어요. 있는데 지금 제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와신 상담하고 있는 거죠. 시험만 끝나봐 아주 그냥 조져버려 그냥 난리. 바로 고백 공격 뭐 합니까? 바로 그냥. 근데 이 친구는 일반 남자들이 그냥 고백하면 고백 공격이다 이렇게 하는데 마이너는 안 그럴 것 같긴 해요. 여자애들 좋아할 것 같긴 해. 개새끼. 어쨌든 그렇구나. 뭐 사랑 얘기 이렇게 한번 해봤고 사랑. 이건 약간 좀 이런 보편적으로 그쵸. 사회적인 관점으로 좀 옮겨볼게요. 네네. 각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많은 사람들을 살면서 만나게 될 텐데 네 맞습니다. 나와 되게 성장 환경 완전 다르고 네. 이질적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되거나 네. 아니면 뭐 여차저차 얽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살면서. 그런 어떤 차이 같은 걸 네.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제가 사실 사회생활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저는 사실 좀 운이 좋았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저랑 엄청 다른 그러니까 제가 뭐 마이크 사람들- 가까이 대시고요. 네, 포용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웬만큼 다른 사람들은 제가 맞춰가려고 하고 갈등이 되게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했을 때 정말 안 맞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후임으로 한 명 있었는데 와, 이 친구는 정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안다고. 그래 그거를 고맙게 생각 안 하고 네, 이용해 먹는 애들이 이용해 먹는 친구였어요. 있지. 정말 저는 그런 사람을 처음 경험을 해봤는데 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를 뭐 내가 계속 맞춰줘야 되나. 너무 좋은 사람들만 많이 만났네. 네, 좀 인복이 좋았죠. 내가 이 온실 속의 화차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네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 친구랑 굉장히 대화도 많이 해봤고 타협을 많이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약간 손해보는 거는 제 자신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어떤 결론 내렸습니까? 그래서 안 그냥 맞는 저녁으로 그냥 저녁하고 안 보게 되는 걸로. 그냥. 네 그렇게 어쨌든 대부분 근데 그렇게 정리가 돼요. 네 그러니까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그렇죠. 좁혀보려고 하지만 사실 잘 안 되고 자, 쉽지 않죠. 그냥 인연이 끝날 때까지 안 맞는 상태로 있다가 네 뭐 싸우지 않으면 다행이고 충돌하지 않으면 다행이고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안 만나게 되는 시간이 오면 그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안 만남으로써 해결이 되더라고. 근데 제가 경험했던 그 상황은 어쨌든 군대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친구를 군대 전역하면 안 봐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렇죠. 계속해서 겪어야 되는 친구고 계속해서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이 많을 때 그게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냐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네네. 사람들과의 불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군대는 뭐 1년 반이면 끝나지만 그렇죠. 뭐 직장 상사 같은 경우는 뭐 10년, 20년이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마이크 갖다 대시라고 내가 가까이 말씀드렸어요. 됐다고 생각했는데. 네. 네. 그래요. 그런 게 있다. 네. 아직은 이제 마이너님이 그런 불편한 관계를 오래 볼 만한 어떤 그렇죠. 그런 일이 조건은 많이 없었죠. 없어서. 네네. 그래요. 근데 요즘엔 근데 뭐 이거를 이제 그냥 내 처세 네. 수준 말고 그냥 약간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차이를 막 이해하고 포용하자라는 거는 사실 네. 네, 냉정한 현실에서 정답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서로의 차이를 결국엔 넘어서지 못하거든. 네. 왜냐면 그 차이가 오는 차이로 기결된 그 원인들이 네. 그 사람의 정치성의 뿌리에 가까운 그런 거라면 네. 쉽게 타협이 안 되는 거죠.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식습관 같은 거 네네.
어릴 때부터 한식을 먹어온 사람인데 네. 그게 누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들어 네. 라고 얘기해버리면 근데 수 그 사람이 누가 내가 한식 먹는 걸 마음에 안 들어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식습관을 바꿀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쵸. 사실 그런 거는 불편하죠. 타협이 안 되는 지점인 거지. 네네.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는 차이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방금 예시를 식습관으로 들었을 뿐이지 네. 좀 더 뭐 다른 디테일을 찾아 들어가서 예시를 찾으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불편함이 있는 걸 인지하고 네. 충돌하지 않으려고 계속 거리를 두는 노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리를 좁히려고 포용하려고 이제 따스하게 다가가는 자세도 좋은 자세예요. 그쵸. 근데 그거가 진짜로 실제로 그 방법이 통할 수도 있어요. 정말 차이가 많이 났던 큰 차이가 있던 사람인데 네네. 그런 어떤 노력이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인연이 됐든 사건이 됐든 네네. 정말 다른 사람인데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질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차이를 서로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차이를 서로 존중해주면서 그냥 충돌하지 않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지 그 차이가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 존중이라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식습관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뭐 이 사람이 내가 나 마음에 안 드는 포인트가 뭔지를 알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는 포인트가 나는 포기할 수 없는 포인트야. 그러면은 네. 그걸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저 사람한테 해가 안 주는 선에서 내가 누리는 걸 누리는 정도로 된다는 뭐 그 정도의. 그러니까 나는 그걸 타협점. 누리는데 대신에 이걸 해줄게라고 타협을 할 수가 뭐 있겠죠. 그런 거 아니면 서로 안 보이는 데서 하거나 맞아요. 피해 안 주는 시간을 맞춰서 하거나 이런 거 그런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차이를 인지하는 것부터가 좀 시작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뭔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엘리멘탈 영화를 봤을 때 물린 애한테 너는 분리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냥 있는 그 자체를 그냥 그렇죠. 존중을 그러니까 하는 거죠. 유리라는 걸로 이제 타협점을 찾는 거잖아요. 아 유리. 네네.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아 저는 뭐- 유리가 약간 어떤 점에서 타협점이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세요? 불에도 유리가 버틸 수 있고 네네. 물에서도 버틸 수 있잖아. 유리가. 아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타협점이라고 생각을. 네네. 그러니까 불과 물을 동시에 물리적 공간 안에 네. 붙어있게 만들 수 있는 장치 같은 거죠. 그쵸. 유리가 약간 그런 이미지로 나오죠. 두 가지 속성을 다 버틸 수 있는 존재로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도구들을 잘 서로 사이사이 안에 네네. 유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를 찾아보자라는 메시지는 던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것도 되게 좋네요. 그래요. 이 정도 뭐 영화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1시간 넘었거든요. 원래 영화가 아니라. 뭐 이 정도 해요. 이 한시 정도. 뭐 더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지금 계속 방송이 되고 있는 거죠? 네네네. 저는 사실 아까 PC에 네. PC 얘기. 관련된 얘기를 아까 말씀하실 줄 알고. 근데 그래서 네네네. PC. 그냥 뭐, 원래 이렇게 다 녹인 것 같아서. 네네.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PC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세대 차이도 많이 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엠버 아버지 같은 걸 봤을 네네. 때는 세대 차이도 보여요. 그쵸, 분명히 있죠. 그리고 볼 때는 그냥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엠버 아버지의 관계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제가 그걸 보면서 세대 차이에 대한 생각을 좀 떠올랐는데 그러니까 세대 차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 진짜 세대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억지로 좁히려고 하는 노력이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저 나이대 사람들은 저런 게 있으니까 저런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걸 좀 존중해주는 자세도 젊은 세대에게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냥 서로를 약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존중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꼰대, 너는 꼰대야. 너는 MZ세대는 원래 이렇게 자기 주장이 분명한가? 이렇게 좀 비꼬는 투로 그래요. 말하고. 너는 MZ야라고 낙인 찍는 것도 잘못된 자세고 맞아요. 그리고 무조건 기성세대한테 꼰대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자세인 것 같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냥 기성세대 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말할 수 있어. 오케이, 존중해. MZ세대들 그래 자기 자신에겐 주장 게시하는 거에 되게 거리낌 없고 되게 당당하고 그런 걸 그냥 그 자체로 온전히 받아들여 준다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세대 차이가 생기는 게 네. 진짜 섞이지 못한 사람들이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세대에 태어난 사람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마이너가 90년대 중반에 태어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마이너가 60년대 중반에 태어났어. 뭐. 아버님 네. 태어났을 때 나이에. 네네. 그럼 생각이 다를까요? 아버님이랑? 다를 수 있겠죠? 그쯤에 태어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슷해질 거란 말이야. 그 그치. 시대에 태어났을 때. 제가 그 세대. 그러니까 태어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지. 그쵸. 그냥 뭐 원래부터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맞아요. 만약에 마찬가지로 이제 뭐 한 60년대생의 어른이 그 사람들도 만약에 뭐 90년대 태어났다고 하면 MZ 소리 들으면서 MZ세대의 성격을 띠실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그 사람들의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그 차이가 만들어지는 거지. 애초에 그 사람들이 아예 다른 사람이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주는 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맞습니다. 또 세대 차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옛날보다 세대 차이를 좁힐 만한 이유가 없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가족에다가 네네. 아니면은 또 일할 때도 여러 명이서 같은 팀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많고 막 이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섞여서 부대끼는 경우들이 많이 그렇죠. 있었는데 요즘은 좀 덜한단 말이에요. 그럴 이유가 많이 없어졌어. 그렇죠. 결집력?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없어졌죠. 서로의 이질적인 거를 굳이 버텨내야만 하는 선택지만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안 버티고 다른 선택을 해도 돼. 요즘 세상은. 그래서 그냥 세대 차이가 나도 그냥 안 버티고 그냥 이렇게 안 보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는 거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보니까 그냥 같이 보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 못하는 거라고 봅니다. 같이 보는 시간도 적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적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 대 사람이라는 거야. 사람 대 사람으로서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엮일 시간이 부족해진 게 문제지. 애초에 세대끼리 너무 다르라서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에는 이제 시간의 문제라는 거지. 시간의 문제다. 근데 그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요. 뭐 이런 얘기 해봤고 뭐 마인드 할 얘기 더 있어요? 뭐 하고 싶어? 막 아직도 막 근질근질해? 아니요. 그렇지 않아? 네. 뭐 추가적으로 더 할 얘기는 뭐 그냥 뭐 공개 구원 이런 것도 할래요? 아니요. 공개가 시험에 싫어? 붙고 시험에 붙고. 네, 시험에 네, 붙고 그때 되면 또 그걸 할 필요가 없어지죠. 네네. 그래요. 혹시 뭐 마음에 드는 분이 있으면 메일 보내주세요. 네. 제가 적절히 형이 전달해 주시는 겁니까? 의사를 물어보고. 알겠습니다. 네네. 보도록 할게요. 그래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한번 얘기해봤는데 뭐 어땠어요 소감? 저는 야 개인적으로 근데 우리 되게 이제 저기 위스키 때리자 빨리. 위스키가 있었나요? 네. 보드카, 사실, 보드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송이라는 걸 처음 해봐요. 처음 해봐서 되게 긴장도 많이 했었고, 뭔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형의 방송에 출연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었거든요. 방송이니까 뭔가 누가 돼서는 안 되겠다. 저는 피해 끼치는 건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패키지기 싫으면 그때 우승을 했어야지. 그게 그 16강 탈락이라는 게 엄청난 민폐였어. 적당히 4강도 아니고 16강 탈락은 좀 아니지 않냐? 걔네 이제 저희를 이긴 팀이 결과적으로 이제 결승에 올라가서 1등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 팀을 이겨야지 우승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실패를 했었네요. 실패한 회장이 그런 게 민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민폐라고 하는 거. 방송에서 결국 그런 건 민폐 아닙니다. 13개월 나왔으니까 열심히 짜내봐야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패가 될 것 같아서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바오 형님께서 굉장히 리드를 잘 해주신 덕분에 되게 물 흐르듯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고 굉장히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잘해요. 근데 그런가요? 재능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공부하지 마 그냥. 그 교수님 하는 말이 맞다니까. 어떤 교수님이요? 뭐 쇼스타라 그랬다며. 맞아요. 그런 거 해. 좋아. 쇼호스트. 괜찮아 보여. 쇼호스트요. 그러니까요. 참. 근데 뭐 공부하는 애를 또 이상한 바람 넣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인생이 뭐 몇 년 돌아갈 수도 있고 하는 건데 뭐 괜찮아. 지금 가는 일을 또 묵묵히 열심히 걸어다 보면은 또 좋은 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뭐 굶어 죽기는 하겠습니까? 네. 예. 뭐 소감 뭐 끝입니까? 네. 이렇게 초대해주신 바오 형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네네. 또 이 방송을 제 전 여자친구가 정말 만에 하나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일이 있을까? 영상 편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음성 편지 같은 거라도 하나 할까요? 하고 싶은 해?
하고 싶으면 정말 나는 다 허락해 주시는 나는 말릴 생각 없어. 네가 하고 싶은 거니까. 네. 정인아 잘 지내지? 미친놈이구나. 나 이거 삐처리 할게, 이름은. 삐처리 안 해주셔도 돼요. 아니, 걔 입장이 있잖아. 못 듣겠어. 정인아 잘 지내지? 나는 공부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 시간이 진짜 빠르다. 우리 헤어진 게 2021년 12월이었는데 벌써 2년 조금 안 됐구나. 그런 시간이 지났네. 크리스마스 헤어진 게 나한테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였지만은 너랑 그렇게 좋은 시간 보내면서 나는 되게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많이 미워했지만 지금은 시간이 좀 되게 많이 해결을 해준 것 같아서 항상 응원하고 더위가 지금 굉장히 심한데 더위 먹지 말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좋은 놈 만나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건 미련은 아닌 거죠? 미련은 없습니다. 그냥 잘 지냈으면 좋겠다. 정말 그냥 거죠? 맞습니다. 절대 축복해주고 싶어요. 다시 연락 오면 안 받는 겁니까? 연락을 그 친구가 할 것 같지도 않고 제가 혹시나 굳이 오면은 나는 기쁠 것이다. 맞아요? 좀 기쁠 수는 있겠죠. 아직 좀 근데 근데 그건 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긴 해. 네. 맞아. 그래서- 가끔 결혼한다고 연락 올 때 가끔 좀 그거는 좀 그럴 때가 있긴 했었어요. 그건 좀 좀 더 나이 들면 그런 연락이 올 때가 있을 거야. 결혼한다고 연락을 할까요?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연락이 온다니까 진짜로. 예의가 있는 건데. 그럼 있다니까. 꽤 있었어 나는. 네. 있더라고. 끔찍하네요. 근데 나는 근데 그때 막상 그렇게 끔찍하지 않아. 그냥 혹시 그러면 돈 그냥 응원해주게. 축의금 보내주셨나요? 축의금은 안 보냈어. 저는 보내줄 것 같아요. 나는 축의금은 안 받으면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보냈어. 축의금 보내줄게. 축의금은 안 보냈어요 저는. 왜냐면 나도 안 받으면 되니까 그건. 받을 생각 안 하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돈 따지는 사람도 쓰레기로 이거는, 만드네. 이거는 개인 차가 있는 거니까. 알았어. 우리 방송에 미친 새끼 또 하나를 만들어낸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네. 좋은 네네. 재밌으셨다면은 전 기쁩니다. 공부하다 빡치면 또 놀러 와요. 알겠습니다. 네네. 너무 재밌어요. 네. 네,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또라이 새끼.